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 한때는 자전거 타는 법을 몰랐었다. 달걀 요리도 운전도 컴퓨터도 다 몰랐지만 지금은 몰랐었다는 사실조차 잊지 않았는가? 실제로 어느 한 가지에 일정량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대부분 1년 안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는 전념을 다해 온전히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과연 어떤 꿈이 진짜 꿈일까? 행동과 일치하는 꿈이 진짜 꿈이다. 당신이 매일 하는 그 일이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해 줄 것이다. 사업을 목표로 정했다면 오늘 당신의 행동이 곧 사업가의 행동일 것이고, 작가의 꿈을 이루기로 했다면 오늘 당신은 어김없이 글을 쓰고 책을 읽었을 것이다. 뼛속까지 뭔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어야 한다거나 세계 일주를 꿈꿔야 한다거나 자기만의 사업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의 야망은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목표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만일 자신의 행동이 야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동을 바꾸거나 목표를 바꾸라는 신호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0년 후 당신은 어떤 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지를 드러내줄 것이다. 10살 때 당신은 어떤 활동을 좋아했는가? 어쩌면 지금도 당신의 일부분은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저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분주해서 그것을 할 시간을 찾지 못했을 뿐. 온종일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목표를 공유하거나 당신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의 목표와 열정은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다. 누군가를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자. 경험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뿐이다. 당신의 목표에 맞게 인생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그들도 추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때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 7시? 아니면 10시? 아무래도 좋다. 정말 중요한 건 몇 시에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하루의 첫 1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이다. 당신이 오전 6시에 일어난다면 6시부터 7시까지가 하루의 첫 시간, 즉 당신의 파워아워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도적이든 본능적이든 하루의 첫 1시간을 금쪽같이 여긴다. 왜 그럴까? 처음 1시간이 남은 하루의 에너지와 기분, 의사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중에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혹은 되찾은 시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만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총 45시간이 된다. 그리고 하루 평균 8시간 잔다고 하면 일주일에 56시간이 된다. 일하는 시간 45 플러스 잠자는 시간 56, 101. 좋다. 아직도 67시간이 남았다. 168시간 마이너스 101시간, 67시간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출퇴근 시간으로 일주일에 6시간을 더 빼자. 또 매일 밤 1시간 동안 TV를 보는 시청 시간으로 총 7시간도 빼보자. 6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54시간. 그래도 여전히 54시간이 남았다. 이틀하고도 6시간이 남은 것이다. 처음 이 계산을 해봤을 때 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물론 매일매일 시간 단위로 빡빡하게 일정을 잡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별 도움도 안 되기에 일종의 여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중한 뭔가를 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의 첫 1시간 정도는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 첫 1시간의 파워아워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시간이다. 날마다 자신만을 위해 첫 1시간을 쓰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 비행기를 타면 다른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쓰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먼저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다.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법칙이 적용된다. 우리는 늘 자기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고귀하고 품위 있는 일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런 점도 따져보자. 만일 당신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담당 의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정신이 맑은 상태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이타심이 넘쳐 사흘밤 연속으로 늦게까지 일하느라 지쳐버린 의사이면 좋겠는가? 당신의 일정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아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결국 당신의 건강, 인간관계, 아이들, 그리고 일, 이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순 없다. 그런데 하루의 첫 1시간이 과연 내 인생에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킬까요? 기다렸던 질문이다. 1%의 법칙을 안다면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알 것이다. 이 혁신적인 개념은 영국의 사이클 코치였던 데이브 브레일스포드 경 덕분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사이클 선수들의 취약점 중에서 가장 미세한 부분, 즉 1%의 향상에 모든 노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방식을 조롱했지만 나중에는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 브레일스포드의 사이클링 팀이 2008년과 2012년 올림픽에서 각각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사이클링 팀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을 차지한 것이다. 1%의 향상이 그 정도라면 삶의 변화를 위해 하루에 약 4%에 해당하는 1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 1시간이 인생의 대변혁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확신한다. 내가 바로 산 증인이니까. 파워아워는 반드시 하루의 첫 1시간이어야 한다. 눈을 뜨자마자 파워아워를 시작해야 생활 속에서 그 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우선순위로 삼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파워아워로 인해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최고의 악습마저 뜯어고칠 수 있다. 과학자이면서 작가인 칼 뉴포트는 현대인들이 갈수록 딥워크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딥워크란 어렵고 힘든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는 말한다. 딥워크를 연습하면 일을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며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테크놀로지를 버리고 따분함을 수용하면 딥워크 연습이 가능합니다. 어디에도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1시간,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제나 차분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가장 먼저 해치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황에 반응하기보다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게 되며 마침내 그날 하루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기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시간이 소중한 적은 없었다.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시간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생을 만들고 자신이 되고 싶은 또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 나와 함께, 이 책과 함께 일단 스스로에게 1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매일 아침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처럼 흥분되어 잠을 깨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일어날 때마다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낀다. 내가 사랑하는 인생을 만들어왔고 만들고 있고 그런 좋은 일들을 찾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매일의 움직임에 즐거움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저 하려고 한다. 다이어리에 쓰인 스케줄을 보면 어서 그것들을 하길 고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이 남은 하루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당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와 함께 인생을 보내고 싶은가? 인생을 혼자서 살 순 없다. 반가운 것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꾸준히 만난다면 당연히 네트워크를 넓힐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수년 동안 유용하다고 판단됐던 조언을 해주자면 다음과 같다. 1. 친구와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라. 2. 아는 사람과 같이 가면 덜 어색하긴 하겠지만 친구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가올 가능성이 줄어든다.
일단 행사에 참석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려고 노력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도,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을 필요도 없다. 5. 한담을 피하라. 6. 다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한 다음 사람들의 대답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라. 7.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내고 기억나는 일이 있는지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라.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특히 다음날 소셜미디어나 이메일을 보내고자 한다면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이름을 말하자마자 그 사람의 이름을 자신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어떠셨나요? 에이드리엔 허버트의 파워라는 책이었어요. 고원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위저마우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게 아침에 1시간 하고 싶고 해야 했고 루틴으로 만들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였는데요. 한창 잘 하다가 제가 어떤 날 좀 아팠어요. 근데 그때도 그 파워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했다는 생각에. 그래서 좀 하루를 되게 우울하게 보내다가 이제 몸이 좀 저녁돼서 나아져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파워에 해야 됐던 일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워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생활이라는 게 매일 똑같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약간 흐트러졌다고 또 저처럼 다운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다음날 해도 되고 저처럼 이제 회복이 돼서 그 저녁에 다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책을 읽어놓고 또 그렇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왜냐면 사람이 또 뭔가를 해야지 하다가 한 번 딱 무너져 버리면 그때 되게 막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경험담을 얘기해봤어요. 물론 그 다음 날에도 지켜졌어요. 그냥 한두 번 만약에 좀 안 지켜진 날이 있다고 해도 너무 난 끝났어. 이거 역시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컨디션, 몸이 안 좋을 때는 진짜 딱 그걸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도움이 됐던 게 이렇게 한국에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미드업이라고 딱히 미드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직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군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뭔가 컨퍼런스? 그냥 뭔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업계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런 게 되게 흔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근데 그런데 갈 때마다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혼자 가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두루두루 다 말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진짜 결국 집에 갈 때는 아무랑도 이제 커넥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 듣고 그냥 거기서 제공하는 피자랑 맥주 이런 거 먹고 집에 가던가 아니면 아예 동료랑 같이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또 동료랑만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잘 많이. 그러니까 뭔가 항상 어색하고 참 진짜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데 너무 안 익숙하고 잘 못하는 게 되게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마침 이 책에 그런 거에 대한 해법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뭐 성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런 식의 해법은 사실 초보자한테 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좋아하는데 딱 그래서 좋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도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특히 이름 물어본 다음에 그거 잘 기억하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번에 갔을 때도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데 그때 이름을 모르면 이제 그때는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때 인간관계에 대한 다른 팁 되게 좋았어요. 나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공동체의 성격이 내가 처한 상황과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는지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에 팀원들이 모두 채식주의자라면 당신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스테이크 대신 감자 요리를 주문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비건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비건은 아니지만 그냥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미묘한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리고 또 여기 친구들도 비건인데 가족 전체가 비건인데 이게 또 365일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가족끼리 시푸드 레스토랑 가서 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비건인데 시푸드 먹는 거야? 가끔 그렇게 먹는데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그렇구나. 365, 24시간 뭔가 우리나라에서 비건이라고 말을 할 자격? 이런 게 되려면 한 번도 뭔가를 그런 시푸드? 뭐 이런 것도 입에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너 비건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심지어 제 동료한테 그래서 되게 미안했고 좀 당황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왜냐면 거의 364일을 비건으로 사는데 그 시푸드 한 번 가족끼리 먹은 거 얘기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되묻는 거에 좀 놀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구나. 가족끼리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파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즐기고 또 다음날 복귀해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왜 나는 야채를 더 많이 먹으면서도 그 고기를 가끔 먹을 때 이렇게 죄책감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지구 환경을 위해서 비건이신 분들 정말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파워를 못 지킨 날,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날 제가 자책감에 빠져서 좀 우울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이든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면 그리고 혹은 그냥 그대로 만족한다면 뭔가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당한 양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먹방처럼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잘 일상생활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걸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또래 압력, 주변 사람들 영향력을 받는 거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에서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따르게 되는 거.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마라톤을 하고 있다면 내 역시 그런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콧 아담스 책 열정은 쓰레기다를 위할 때 스콧 아담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몸 좋은 친구들이랑 다닐 때 자기도 몸이 좋아졌다고.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상한 음식을 길거리에 사 먹거나 할 일은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부모님들이 막 걱정하던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그 걱정하시던 모습 이런 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그런 걸 신경 쓰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뭐 차별이라기보다 피어 프레셔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게 피어 프레셔잖아요. 저만 해도 사실 인생에서 많은 결정이 10대 때 어울렸던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거나 그런 곳에서 진짜 많이 결정된 게 많고 가끔 생각해요. 10대 때 다른 친구들 만났다면 어땠을까? 전 좀 슬픈 게 어릴 때 잘 지냈던 그 그룹으로 친구들이 그 친구들끼리 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친구 그룹 이런 게 좀 없는 편이 돼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잘 지내지 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것도 저는 양쪽이랑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각자 연락하다가 또 한쪽이랑은 멀어지고 자꾸 이렇게 친구 그룹이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새 친구들을 만나는 이런 거에 스킬을 잘 배우고 싶고 그랬는데 이 책에 좋은 방법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오늘 저녁에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싶었던 일 싹 해버리시는 거 어떨까요? 그 1시간 안에. 저도 그럴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